네, 2024년 1월 5일입니다. 지금 시간 오후 2시가 막 지났고요. 지금 이제 버블 차트 먼저 보고 계신데, 이제 보는 것과 같이, 녹색보다는 좀 더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1시간 전과 후를 봤을 때는 그래도 빨간색이 보이긴 하나, 예, 녹색이 조금 뭐 더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조금은, 1시간 전과 다르게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주요 코인들입니다. 주요 코인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좀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요런 코인들 이제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졌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 정도의 퍼센트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1시간 전과 지금도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네, 그런 버블 차트입니다. 제가 오늘의 썸네일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은 비트코인 매수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브리핑 그 아카데미 방이죠. 거기에 제가 중간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합니다라고 이제 잠깐 말씀은, 예, 드린 것 같은데, 그 비트코인이 들여도 하락했지만 이제 바로 반등하는 것들을 아마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글을 썼는데, 진짜 뭐 꼭 잠깐 뭐 하락한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더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제발 떨어져라. 떨어지기만 하면 사겠다. 뭐 이런 이제 기관과 세력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자, 지금 이제 해외 지수는 이제 아침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좀 빠졌고요. 산업 지수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방어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대신 미국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고용시장이 견고하다, ADP 이제 사설 기관인데, 거기서 미국 지수 비농업 농업 부분을 제외한 그 지수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를 했는데, 야, 이렇게 고용시장 이렇게 괜찮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채용되고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뭐 크게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제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경제가 불안하고요. 뭔가 일할 자리가 없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약간 투기성, 작은 돈으로 좀 큰 돈을 벌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몰려가는 거고,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예를 들어 연봉도 올라가고 그러면 뭐 지금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는데 내가 왜 투자해?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마음은 바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고용 지수가 견고하게 발표가 되어서 이런 퍼센트가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월급이라든지 안전하게 이렇게 받아서 차라리 안전한 그런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음, 또 미국 증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구글의 이제 모회사죠, 알파벳, 그다음 애플, 뭐 이런 아마존, 이런 모든 기술주들이 뭐 수익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투자 그 지수, 이 회사 투자해도 좋아, 안 좋아, 뭐 이런 지수가 있는데 강등, 그러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제 신제품 발표를 애플은 더 많은 머리를 써서 정말 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지 않으면, 예, 애플이 계속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도 빠지고 있죠. 어제도 빠졌는데 테슬라는 이제 최근에 발표한 사이버 X라는 트럭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그 트럭이 한번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리창도 깨지고 뭐 난리 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별로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자, 1월 3일에서 1월 5일까지 고야 변동 도미넌스의 지수인데, 이렇게 쭉 빅숏 나왔다가 반등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주요 브리핑 코인 횡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횡보하는 것처럼 점수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바이낸스에 엄청나게 상승한 코인은 여전히 있고 하락하는 코인은 여전히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주요 메인넷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4시간 기준으로는 분명히 빅숏 이후에 코인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코인들이 상승을 하면서 숏 포지션을 청산했지만, 또 다른 알트코인들은 반면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보다 치고 많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더 떨어져 버렸죠. 예, 뭐 많이 떨어진 건 30% 이상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목이 안 좋아서 사탕을 물고 있는데 이게 침이 많이 고이네요. 네. 여튼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더 많이 빠지면서 이제 롱 포지션들을 청산시켜줍니다. 소위 말해
비트코인이 반등하니까 '얘네들도 오르겠지.' 하고 샀다가 인제 더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롱 포지션들이 좀 더 청산이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 오전 시간 이제 최근 4 시간은 분명히 인제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롱 포지션들이 청산당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발표 아까 제가 썸네일 얘기할 때 또 주식 얘기할 때 인제 말씀드렸는데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입니다. 예, 즉 ADP는 그냥 사설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기관은 아니고요. 이 사설 기관에서 발표했는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보면 비농업 고용 지수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인제 발표하는 지수거든요. 이때까지 과거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ADP랑 뭐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도 고용 시장은 뭐 괜찮아. 고용 시장이 구인 그러니까 구인이죠. 벌써 많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럼 실업률은 어떨까요? 뭐 당연히 뭐 비슷하거나 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견고하다라는 말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도 주식 시장이 오히려 좀 애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시장은 조금 고용 시장이 워낙 견고하다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 떨어질지 몰라도 최근에 이 발표 때문에 뭐 코인이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EC 비트코인 ETF 거부시 소송당하고 피할 것이라고 이제 어찌 보면 SEC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무서운 기사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이 브리핑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이 "야, 너네들 왜 선물 ETF는 승인 내주면서 왜 현물 ETF는 그냥 이유도 없이 무조건 안 되라고 왜 거절해? 너네들 그 잘못했어. 제대로 심사 안 했잖아." 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걸 승소를 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SEC와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요. 여러 번 미팅도 하고 "야, 우리 그냥 세금은 야 현금으로 뭐 이렇게 매겨야지. 너네들이 말하는 그런 코인으로 뭐 세금 낼 것 같으면 우리 인정 안 해 줘."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을 때 다 들어줬잖아요. 그래 다 들어서 SEC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무언가를 원했으면 당연히 더 수정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유 없거나 그냥 무조건 결정 연기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소송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기를는 할 수 있겠죠. 다만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자산운용사도 "알았어. 그럼 그거 더 보충해서 할게."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냥 SEC는 소송으로 아마 초토화가 되면서 1년 내내 업무를 못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승인은 날 건데 정말 그 시간이 어제 그 브리핑 보신 분들은 5일 날 금요일 날이라고 하면 제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저녁 또는 새벽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갑자기 반짝 뭐 승인하고 발표 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막 비트코인이 뭐 한국 돈으로는 지금 얼마인가요? 한 거의 6 천만 원이라고 하면 8천9천 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으나 음 여튼 인제 갑자기 여튼 승인이 나든 예정된 10 일부터 차례대로 승인이 나든 일괄 승인이 나든 승인될 가능성은 좀 더 높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세금 문제가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해서 저는 4 월로 봅니다라고 했는데 최근 기사를 자꾸 보니까 4 월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1월 10일 날 승인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쪼끔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기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라는 걸 우리는 꼭 염두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24 년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초강세 전망 4 가지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벌써 다 알고 있는 지금 현물 ETF가 당연히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의 영향입니다. 그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한 블럭당 나오는 코인 개수가 있는데 그거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올해 4월 중순부터 서서히 이제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되면서 코인 개수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시장에 유통되거나 채굴된 코인은 비트코인의 90%는 벌써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반감기의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만큼 숫자가 작게 나오니까 희소성의 가치라고 해서 더 가치가 있겠죠. 다만 벌써 90%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10%의 절반 정도가 얼마나 정말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고런 의문점은 사실 있어요. 하지만 세력들이라든지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뉴스라도 이 뉴스거리를 삼아서 시장을 흔들어야 그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개수로 보면은 뭐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사실 싶어요. 하지만 그런 이슈를 삼아서
우리를 좀 이제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안 좋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 호재를 삼아서 가격을 순간적으로 또 펌핑이라고 할까요? 큰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계기는 충분하다. 요렇게 이제 좀 봐지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적, 거시라는 게 이제 큰 그림이잖아요. 이런 여러 거시적인 추세가 암호화폐 상승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제 중앙은행들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어떤 수탁 업무라고 하죠. 예금처럼 돈을 받으면 이자 주는 것처럼 어떤 코인들을 받아서 이제 회원들에게 이자를 주는, 지금은 벌써 디파이라든지 어떤 인제 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대출 플랫폼들이.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중앙은행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자금들은 이제 쪼금이라도 더 안전한 거래소가 아니라 이 중앙은행으로 가서 스테이킹처럼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올해 금리 인하가 또 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다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하가 딱 단행될 때는 또 코인들은 또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서도 지금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 간의 어떤 이 암호화폐 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어디 할지를 결정해 줄 거잖아요. 당연히 암호화폐를 무조건 활성화해야 되고 우리가 좋게끔 거래하게 해 줘야 된다. 세금 좀 줄여 줘라. 이러면 지금 현재 코인 거래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 찍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코인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정체 탈출입니다. 자, 제가 이더리움은 작년 11 월부터 "이제는 이더리움도 신경 쓰세요."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2024 년도에는 큰 변화 예기하고 있다. 그중에 알트코인 중에 대장이 바로 이더리움이다. 제가 분명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다음은 아주 발빠르게 그 기관들이 바로 현물 ETF 이더리움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2,000불 초반대 가격은 아마 보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더리움을 꾸준하게 모아 가시라. 제가 얘기했죠. 한국 돈 기준으로 과거의 정고점이 한 500만 원 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국 돈으로 충분히 그 이상 이더리움도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 시장의 주요 내러티브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들은 요즘에는 많은 메타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이란 죄송해요. 메타버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AI 관련 그런 코인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들은 이 내러티브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줄거리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런 뜻이 바로 이 내러티브라는 뜻인데, 그런 것처럼 각자 자기네들의 어떤 코인들 또는 그쪽 분야를 띄우기 위해서 많은 줄거리를 만들고 많이 이쁘게 포장하면서 작가처럼 "이 코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글들이 앞으로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 코인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중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레이어 1 이죠. 레이어 1 이라는 건 이제 대장이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코인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비트코인부터 일단은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 레이어 1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뭐 월드코인뿐만 아니라 뭐 오션 프로토콜 등등 이 AI의 어떤 코인들이 계속해서 각광받으면서 분위기를 띄울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는 당연히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는 뭐 그중에 인제 대장격이 되겠지만, 그들이 막 치고 나가기에는 다른 어떤 레이어 1, 2 그다음에 어떤 AI 인공지능의 어떤 메타 보다는 쪼끔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2024 년은 작년과는 사뭇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로 코인 시장을 불장의 느낌으로 끌어올릴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스택스라는 코인이 최근에 상승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STX라는 코인이죠. 이 코인이 최근에 과거의 정고점을 다 뚫어 버리고요. 지금도 정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택스 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이죠.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이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뜨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뜨면 이 코인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스택스 코인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이 싸니까 좀 모아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스택스 코인을 뭐 예를 들어 '나는 비트코인만 100% 살래.'라고 했으면
한 20% 또는 작게는 10% 정도는 스택스 코인도 좀 담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것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해서 뉴스들을 과거에도 봤는데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리오다오죠. LDO라는 코인입니다. LDO도 이더리움의 어떤 스테이킹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지금 스테이킹 풀이라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리오다오라는 이 플랫폼입니다. LDO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도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소식도 오랜만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리플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우리 딸은 미국 달러로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제 산업 전반적인 어떤 금융, 그 다음에 국가 간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IT 산업에다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리플 많이 떨어졌죠. 감사하게. 이때입니다. 또 리플도 이제 모아가야 되는데 여튼 리플은 지금 막 사세요. 확 폭등합니다. 이 기사 하나로 폭등하면 이거 아니에요. 이 기사 떴는데도 지금 리플 안 오르고 오늘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때입니다. 예, 이걸 좀 더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리플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올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겠지만 여튼 상승세는 그 두 개가 먼저 출발하고 난 다음에 리플에도 바톤 터치가 될 거니까 계속해서 관심은 가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산맵 어제 제가 요런 걸 보여드리면서 위아래로 너무 많은 포지션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분명히 여기 위도 아래도 어, 많은 포지션들이 청산을 뭐 포지션들이 잡힐 건데 과연 어디로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위쪽에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좀 상승하지 않을까요?라는 어떤 전망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는 갔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또 너무 많이 이제 롱롱롱롱 포지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포지션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너무 과한 포지션으로 자금이 몰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몰려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또 내리면서 세력들은 또 그 돈을 먹어갔습니다. 참 현명하고 똑똑하다 그죠? 저도 회원과 자금만 있으면 이런 세력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얘네들 돈 너무 쉽게 버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로 하락분을 다 이제 그냥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은 많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가치를 인식하고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진다. 과거 같으면 뭐 여기 꼬리까지 이제 곧 올 거니까 우리 대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이 꼬리는 우리가 언젠가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자, 그리고 4시간 점도표 이제 제가 9%가 원했던 그림은 요런 거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이 이제 어찌 보면 디데이고 오늘 밤에 뭐 갑자기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여기 올라가면서 서서히 모든 코인들이 조금 상승할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빨리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또 많으실까 봐. 그런데 별로 오늘은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그냥 떠들고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약간 이 파란색이 그래도 위에 있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횡보를 나타내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좀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폭은 상승할 가능성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숏이고 고야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눌려서 진짜 올라갈까 말까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엊그저께 일어났던 여기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에 있는 꼬리의 중간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 말자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긴 꼬리 있죠? 오늘 생긴 꼬리는 가깝기 때문에 42,822불 정도가 되네요.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한번은 고려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보라 그러면 한 42,800에서 42,900불 오늘 요 사이를 보고요. 달러 기준으로 요렇게 조금은 더 내려올 수 있고 또는
지난 시간 죄송해요. 가장 낮게 찍었던 약 43,200불 정도라고 할까요? 네, 43,200불. 요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LB라고 해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힘내주면 다른 코인들은 신나서 네, 올라가겠죠. 비트코인 지금 이제 보면 요렇게 딱 떨어졌는데 어제 여기 꼬리와 꼬리 중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여기 보지 말자고 했고요. 어제 여기 떨어졌던 요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딱 그 지점을 쳤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한 5,8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사이 들어와서 미리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네, 돈을 버셨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반등하는데 금방 얘기처럼 조 부분도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난 시간에 딱 찍었던 5,830만 원이라고 할까요? 즉 5,830, 그다음에 5,800만 원. 그다음에 어제 여기 꼬리를 말씀드린 5,700, 한 7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정도를 보는데 여튼 당장은 여기 한 5,800에서 5,830만 원 정도까지 눌렸다가 요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으로 우리가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는 뭐 당연히 오기 때문에 왔었고요. 그죠? 그다음은 여기 꼬리. 이 몸통이 떨어지기 시작한 요 지점. 대충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6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반등 나올 가능성,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반등 나올 가능성으로 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볼게요. 자,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소폭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똑같이 S와 S2가 떠 있네요.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쭉 올렸지만 S2도 떠 있고. 그래서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로 일단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시그널대로 가는 거죠, 뭐. 그러면 2200 한 20불 정도 또 눌릴 수도 있고, 요 꼬리 2200 한 7불 요 사이까지는 우리가 S2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대기하면 좋겠고요. 하지만 고야 라인이 이제 일자 정도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캔들이 고야 라인 위로 고개만 살짝 들면 L2가 뜰 수도 있습니다. L2가 뜨더라도 아시죠?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린 요 지점까지는 대기하고요. 또는 L2가 뜬다 하더라도 L도 떠야 되겠죠. L이 뜨고 L2가 뜨고 고야 라인 위쪽으로 갔을 때 고야 라인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어찌 보면 저 같으면 지금 한 2,200 한 40불 정도 하죠. 2,200 한 40불이면 뭐 요 정도 금액 내에서도 현물로 모아 가시는 분들은 뭐 조금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 뭐 전 괜찮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코인도 오늘 올랐던 요 꼬리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거고 진짜 여기 내려가기 하락하기 시작한 요 부분까지 치고 올리려고 얘가 지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못 들었으니까 지금 사실 떨어졌는데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으로 일단 좀 열어 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볼게요. 자, 이더리움 요 부분 어제도 제가 요렇게 왔다가 올라갑니다라고 했던 부분을 예, 왔는 것 같아요. 그죠? 왔다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못 올라왔지만 여튼 올라갔고 제가 아마 202평선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아직 못 미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 또는 어제 알려드린 297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여기 지금 가격도 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격에 조금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주면 여기 300에서 300 한 2만 원 정도 298만 원에서 한 301만 원 정도 사이까지 만약에 떨어져 주면 조금 더 매집하면 여기 202 평선까지는 무난하게 오고 여기를 뚫어 버리면 어제 알려드렸던 요 부분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플 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코인도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 하지만 오를 가능성이 있게끔 고의 차트가 위에 있죠. 자, 지금도 L이 이렇게 떨어져도 S는 뜨지 않았습니다. L이 떴고요. LB까지 떴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빠진 건데 또다시 스물스물 올리지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요런 코인들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모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상승이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얘도 여기 꼬리와 꼬리 중간이죠. 0.562 정도 많이 떨어져 주면 뭐
0.55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0.55도 쪼끔은 쉽지 않다. 오히려 0.56에서 0.57, 지금이 인제 577이라고 하면 57, 요게 인제 몸통 정도가 되겠네요. 요 사이까지는 '다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리플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금씩 사 놓으세요. 리플도 뭐 다른 걸로 뭐 돈을 버셨다 그러면 요런 데 쪼끔 모아 놓으셔서, 아까 제가 뉴스도 보여 드렸잖아요. 예, 리플도 분명히 오를 건데 대신 지금 비트나 이더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상승을 당장은 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요렇게 쪼끔 내렸을 때 여러분들이 사면 여기 긴 장대의 중간 정도면 한 이 정도 되나요? 아, 여기 거의 여기 딱 중간 맞고 떨어졌다 그죠? 다시 중간까지는 가려고 거의 뭐 0.59 정도가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는 다시 칠 가능성으로 우리가 열어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업비트에서 리플. 자, 업비트도 제가 "요렇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어제 그렸네요. 예, 딱 고만큼만 딱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요렇게 왔다가 여기 올라갔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그냥 연장선이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요 부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답을 알려줬잖아요. 예. 고기 딱 맞고 올라갔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신 분들은 뭐 그냥 뭐 편안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내려도 요 꼬리 부분 요 정도까지만 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 아직 못 올라온 여기 200 이평선 근처까지는 올라올 거고, 이 부분을 뚫으면 여기죠. 예, 848원 여기까지도 뭐 꼭 "오늘 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뭐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뭐 주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일요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모든 건 지금과 또 같은 별다른 뉴스가 없어야지, 뭐 승인 연기, 거절 이거면은 인제 뭐 제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음. 자,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도 횡보. 네. 별로 힘이 없네요 지금은. 자, 얘도 여기 꼬리와 꼬리 중간 0.08061, 많이 떨어져 주면 0.07851 요렇게 봐야 되고요. 또 몸통이라고 하면 여기가 될 거잖아요. 0.08246,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지금 시세랑. 그러니까 요 범위 내로는 최소한 요 꼬리와 꼬리 중간 있죠? 요 범위 내로는 인제 들어올 수 있다. 즉 0.08에서 0.082, 요 사이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지금 급하게 뭐 여기 들어간다면 한 10% 정도, 예, 소액만 들어가셨다가 좀 마이너스가 보이면 요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셨다가 반등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 번 지금 돌파하려고 했던 못 돌파했는 부분 있잖아요. 0.084775, 요 정도가 당연히 1 차가 되겠죠. 요런 부분을 걸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 긴 이 캔들의 중간 0.0871, 요 근처에서 예 뭐 익절 요런 걸 인제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 자, 도지코인도 요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예요라고 했는데 예, 요만큼까지 지금 올라온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그리고 어제 그어 드렸던 요런 부분 108 109 원에서 뭐 110원 뭐 요런 거 꼬 꼬리에 꼬리 중간이, 아우 죄송합니다. 107원 뭐 여기까지는 아직 못 온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도지 같은 경우는 쪼끔 열어 놓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요. 지금 너무 자금들이 인제 한쪽으로 몰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 어제 얘기했던 뭐 109 원에서 110원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106 원에서 107원 요 사이도 일단은 쪼끔은 도지를 열어 놓고요. 얘도 인제 반등이 나오면 어제 말씀드린 여기 지금 이 200 이평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 118원 정도까지로 요 범위 118 원에서 116 에서 118, 예, 요 사이로 일단은 올라오면 좀 익절을 고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뭐 처음에 보여 달라 하셨죠? 아, 스토리지. 자,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그냥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J. 자, 스토리지 J도 일단은 지금 횡보네요. 6.4가 쭉 유지되다가 거기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인제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쪼끔 횡보. 큰 반등은 아직까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은 S가 떴습니다. 하지만 L2가 떴다가
이 고야 라인 위잖아요. 그러면 S는 어찌 보면 좀 무시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교육을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이 쪼끔만 지나서 이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오는 것만 아니면 지지받으면 L이 또 뜨겠죠. 네, 그러면 소폭이라도 쪼끔 더 상승할 수는 있겠다. 어디까지요? 여기 어 장대 음봉이 시작된 첫 시작 지점 0.69445 정도라고 할까요? 일단 여기를 뚫어 줘야 그다음에 떨어지기 직전인 0.72689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비트 기준. 자, 업비트 기준 제가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예전에 뭐 봐 드렸던 음 부분인데 요 정도까지 1차 했던 요 1 차만 부분만 걸렸네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얘는 여기 200 이평선을 맞았습니다. 예, 어찌 보면 200 이평선도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았는데 얘는 여기서 시나리오는 요렇게 고야란을 반등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200 이평선 약 900 한 3 원에서 4 원, 5 원, 6원 여기를 일단 또 돌파를 시도할 거고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 그다음에 여기 위에인 900 한 70원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요런 거죠. 일단 여기 1차 요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인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기침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자, 알고랜드. 자, 알고랜드는 계속해서 6.4 여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6.4가 풀려 버렸습니다. 그죠? 풀리면 무조건 여기까지 가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6.4는 아니죠? 네. 그러면 프리미엄 차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L이고 기존 캔들 시그널은 어 그냥 쭉 빠졌다가 인제 내려오고 이거 이 거의 RSI가 지금 빠지니까 지금은 쪼끔 더 하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아까 제가 도지코인은 쪼끔 이런 꼬리까지도 봐야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일단 제 눈에는 보이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요렇게 떨어져서 못 내려와도 여기 꼬리와 꼬리의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꼬리 요런 식으로 달러 베이스로는 0.19462 그다음에 좋은 매수 자리가 0.19163 요 사이에 1 차 그다음 여기를 떨어져 주면 여기 꼬리와 꼬리의 중간쯤인 요 정도 부분에서 2차 매수 요렇게 좀 대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알고랜드의 추세를 봐서는 이 고야 라인 정도까지만 부딪혔다가 그냥 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고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자, 업비트 기준 업비트 있죠? 알고 자, 알고랜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혹시나 빠진다고 하면 이게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를 일단 1차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여기까지 다 빠졌네요. 이 꼬리 끝까지. 그러면 한 264원 요 정도를 잘 지지받고 올라갈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거래량 요 지금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거래량이나 이런 거는 요 고야 라인을 그냥 맞고 또다시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쪼끔 주의. 근데 인제 비트가 좀 힘내주고 다른 뭐 알트코인도 좀 같이 좀 동반 상승한다면 여기 202평 있죠? 대충 금액은 한 290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0원 정도.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 해도 요 정도 290원 정도에서 부딪혔다가 예 다시 빠질 가능성으로 요렇게 예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솔라나. 자, 솔라나는 6.4도 아니네 얘. 그죠? 지금 여튼 거의 뭐 세력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별로 막 어떤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횡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S2가 떴습니다. 예. L2가 떴다가 S2가 떴다가. 그러면 얘도 여기 꼬리와 꼬리의 중간, 꼬리의 끝 그리고 그다음 꼬리는 여기죠. 꼬리와 꼬리 중간 가기 전에 여기 아래쪽이니까 일단 솔라나도 어 90 그러니까 100불 미만 그다음에 98 불, 98 에서 100불 사이 1차 매수 그다음에 90한 5 불 요 정도 사이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여튼 많이 떨어지면 한 95불 정도를 지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98 불에서 99불 요 사이 들어오면 괜찮은 매수하고 아마 또 100불 이상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솔라나고요.
현물 기준으로 솔라나를 보면 어제도 여기가 2 차였는데 1 차만 맞고 올라갔네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원에서 네, 여기 한 13만 한 4,300 원이네요. 13만 4,500 원이라고 잡을게요. 요 사이에 들어와 주면 뭐 나쁘지 않다.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 맞고 다시 올라간다. 요런 가능성. 그리고 보통 202 평을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쪽이죠. 여기, 여기 이제 음봉이 시작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까지 솔라나는 왔다 그죠? 제가 예상한 대로. 예, 여기를 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돌파하려고 다시 14만 한 4-5천 원 정도로 여기까지 떨어져서 반등을 한다면 다시 14만 한 4-5천 원 정도를 다시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솔라나 보시면 됩니다. 아발란체 볼게요. 자, 아발란체 예, 조금 떨어질 것 같이 보이고요. 고야 차트는 예, 지금 S2 떴네요. 그죠? S2 떴고 얘도 뭐 도지나 그런 관점으로 여기 꼬리 그다음에 다음 꼬리 여기 35불 50 그다음은 꼬리와 꼬리의 중간 그다음 꼬리가 되겠지만 자, 일단 여기 1차로 36.5불 정도까지는 뭐 다시 조정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35불 50이니까 35불 50에서 36불 사이가 괜찮아 보이네요. 고렇게 사고 혹시나 S2까지도 좀 더 많이 빠진다면 한 34불 50 정도까지도 일단 마음은 열어 놓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음 업비트 기준 아발란체를 보면 네, 어제 여기 꼬리와 꼬리의 중간 뭐 요런 걸 이제 꺼 놓은 것 같은데 어제 봤었나? 네, 저도 헷갈립니다. 자, 일단 요 범위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얘도 음 제가 조금 하나를 더 꺼야 되겠네요. 예,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한 48,500 원. 네, 요 사이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 사이에 1 차 48,500 원. 48,500 원에서 막 49,000 원이라고 할까요? 요 사이에 1 차, 그다음 2 차는 47,500 원. 네, 요 사이에 2 차. 요렇게 만약에 왔다 갔다 떨어져 주면 1 차는 일단 이 고야 라인 정도를 맞을 거고요. 여기를 뚫어 준다면 여기 202 평선 요 부분을 맞겠다. 즉 대충 한 50,000 뭐 한 1,000 원에서 52,000 원 사이라고 할까요? 네, 요 부분을 맞고 여기를 뚫어야 여기 인제 확 떨어지기 시작한 여기 54,800 원 요 부분까지 다음 도전한다. 이거 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다고 여기까지 무조건 가 이거 아니에요. 1 차 저항, 2 차 저항, 3 차 저항 요런 식으로 서서히 뚫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보셔야 됩니다. 자, 매틱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매틱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매틱. 자, 매틱을 보면 매틱도 뭐 6.4는 아닌데 뭐 6.4 떴다 어정쩡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풀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풀려서 또 흰 보고 하지만 파란색은 위에 있으니까 좀 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자, 요렇게 꼬리와 요 꼬리 끝죠 있죠. 그다음에 중간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정말 많이 눌리면 긴 꼬리에 이 꼬리와 꼬리의 중간 얘는 요 3개 정도 1 차, 2 차, 3차 요 범위 내까지 우리가 쪼끔은 대기해야 되겠다. 그래야 반등 나오는 폭을 수익을 보겠다. 얘도 올라간다면 나중에 여기가 1 차가 되겠죠. 당연히 1 차는 어찌 보면 고야 라인이고 그다음이 하락이 떨어지는 시점 뭐 0.94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요. 업비트 기준으로 타점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요 범위 내에 지금 여기 그어 드렸던 1,133 원? 네, 1,133 원에서 지금 가격 뭐 1,100 여기 얼마야? 1,100 한 45 원? 요 사이 요 사이에 들어오면 뭐 괜찮다. 지금 1 차로. 2 차는 꼬리와 꼬리의 중간이니까 한 1,100 원. 그죠? 한 1,100원 정도까지 분할. 지금 가격 여기 한 1,130 원대 초반 1 차. 그다음에 1,100 원 2 차. 요렇게 하면 1 차는 요 고야 라인이 요렇게 뭔가 내려오다가 여기를 부딪힐 것이고 그다음에 뚫고 올라가면 여기 오늘의 고점이죠. 한 1,100 한 95원 정도 여기가 인제 2 차가 될 것이고 여기를 뚫으면 이제 202 평선에 내려오겠죠. 대충 1,254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렇게 순차적으로 1 차, 2차 뭐 요런 식으로 서서히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요런 관점으로 매틱도 예상하시고 분할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후 브리핑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오후 시간도 프리미엄 차트와 돈 많이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프로였습니다. 오후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